중동사랑시장에 그 디지털 특성화 운영을 하고 있는 김선우라고 하고요. 문광영 사업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문화관광시장 육성 사업 단장을 쭉 했었고요. 청년 창업 관련한 그런 것들을 쭉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상인회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 그리고 상인을 통해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상인의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상인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바꾸면 좋을까, 이런 거. 상인의 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를 하실 거예요. 그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고 모범적인 시장은 어떤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 회원과 의사소통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다. 근데 문서를 이해하고 정리를 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상인의 조직을 이해하고 타 시장의 우수 사례를 학습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할 거고요. 상인의 조직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인회를 만든 목적이 뭘까? 상인회를 만드는 목적이 꼭 고귀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상인회를 조직한 거는 상인회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더 잘 벌 수 있고 또 돈을 버는 과정에서 더 행복하고 또 이 공간이 우리가 여기 와서 보람을 느낀다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상인회를 조직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상인 회원들한테 우리는 무엇을 해서 어디로 가자라고 어떤 목표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면은 상인 회원들은 각자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우리 상인회는 어떤 상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리 교육이 끝날 때쯤에는 한 번씩 생각해보고 갔으면 하는 게 저희 가장 최종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인 회원 간 소통을 위한 방법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학습한다. 여러분들이 보면 대부분 정관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비영리 법인이나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면 또 어떤 규칙적인 것에 정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정기총회를 통해서 정관도 수정할 수 있고 상인 회비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관을 보셔야 되는데 다른 시장이나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거를 가져와서 그거를 우리에 맞게끔 수정해서 하다 보니까 정관이 다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인회원의 어떤 다툼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을 때 그거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정관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정관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안 보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인 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아까 말씀드린 상인의 조직을 이해하고 타신의 사례를 학습한다. 여기에 지금 상인회로 다 조직되어 있으시죠? 상인회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정의를 찾아봤거든요. 상인회란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 조합, 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굉장히 딱딱하죠. 이 상인회라고 하는 건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상인회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우리 상인회는 이런 상인회라고 재정의했을 때는 차별화가 되고 우리 시장만의 조직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인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오늘의 목적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상인회를 만든 목적. 우리는 상인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중동사랑시장에 갔을 때 저희 상인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발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방향이라고 하는 어떤 상인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열심히 하지만 방향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상인회의 규칙도 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그때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게 제 기억에 남고요. 또 우리가 그 홍익인간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 나라에 대한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저희 건국 이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 나라의 큰 어떤 미션, 그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기조인 거죠. 홍익인간이라는 게 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단군 왕검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메시지 같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창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게이트 같은 거 하고 싶으실 거예요. 게이트, 환경 개선, 뭐 간판 같은 거 바꾸고 싶고,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적인 구성을 이제 바꾸실 건데, 우리 시장을 어떤 시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게 되면 우주습이 돼버려요. 어떤 때는 이런 색을 썼다가 간판은 이런 모양으로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무슨 다른 사업이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사업의 그 PM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시장의 정체성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죠.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우리 시장은 어떤 시장을 만들 거야라는 정의가 딱 된다면, 특히 정의가 돼서 이름까지 그거를 담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그 정체성이 계속 강해지면 그 시장은 다른 시장과 계속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만의 고유한 특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과연 우리 상인회를 만든 목적이 뭔가라는 것이 이제 기원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는 역사를 심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한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사랑시장의 비전이라고 있습니다. 비전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그 시장에 나왔는데 고객분하고 싸우세요. 상인분이 싸우고 계세요. 그러고 어떤 때는 소금까지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특정한 시장의 문제일까? 빈도가 높진 않지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상인회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등한 조직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고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객은 말은 안 해도 안 오면 끝인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를 했었는데 1박 2일에 과자 한 봉지 사건 혹시 아세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상인에서 무슨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댓글 보면 역시 전통시장이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가겠냐. 이제는 한 가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객들은 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 한 가게를 보고 오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인회를 만들고 하는 거, 고객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돌아가서 보면 이름이 원래 저희가 부천 중동시장이었어요. 저희가 이름을 중동사랑시장으로 바꿨거든요. 중동사랑시장 이름으로 바꿨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 야, 시장이 무슨 사랑이야. 우리는 복사골 시장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 그러면 중동사랑시장으로 했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거는 고객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객과 싸운다, 이거는 난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객과 싸우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고객을 사랑하자라는 의미를 그냥 이름에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중동 사랑시장이 된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만든 다음에 비전을 만들었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이 시장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계속 가는 게 사명인데, 사명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제품 판매 그 이상의 가치인 사랑과 행복이 있는 시장을 만든다. 이게 저희 시장의 끊임없이 추구하는 목표, 사명인 거예요. 2023년 올해까지의 비전은 전국 최고 생활 밀착형 라이프스타일 시장을 구축한다. 저희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일반 생활형 시장이에요. 일반 생활형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저희는 목표를 이렇게 세웠어요. 23년까지 전국 최고의 시장을 만들겠다. 저희가 2021년, 2022년에 특성화 전국시장 최고 등급 시장을 연달아 2번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장 매출이 코로나 때 더 많이 올랐고 평균 20에서 30%의 성장이 됐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상인들 간의 관계가 저는 가장 좋아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을 축하해주는 문화도 있고 아침에 인사하는 문화도 있어요. 그리고 기부냉장고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왜 이런 걸 할까? 결국은 고객사랑이거든요. 고객사랑을 왜 할까? 결국은 고객이 저희한테 경제적으로 돈을 주고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최고봉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최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나쁜 걸 줄까요? 가장 좋은 거를 주려고 노력하겠죠.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희 시장에도 사실 장사 안 돼서 이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가 맨 처음에 제가 2015년도에 갔을 때 우리 시장에 부동산에 나온 가게가 약 한 60%가 정도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중동이라고 하는 역만 있었는데 신중동이라고 하는 7호선이 생기면서 길이 분산이 돼버리고 상권이 다시 하나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가 부동산에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권리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우리 회장님은 그러대요. 이 가게 그만둘 때 권리금을 많이 챙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계속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사랑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상인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장의 문화가 한번 정착되면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2019년에 부천 중동시장에서 중동사랑시장으로 바꿨어요. 저희는 상표 등록도 했고 BI 제작도 하트 모양으로 예쁘게 했어요. 게이트 환경 개선했고 저희의 슬로건이 있어요. 중동시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중동사랑시장입니다. 이게 저희 슬로건이에요. 게이트에 나가는 데 보면은 크게 붙어 있어요. 핑크색으로 중동시장은 사랑입니다가 양쪽 문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어떤 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싶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만들게 되냐면 나중에 시설현대 할 때 게이트를 만드실 거예요. 분명히 그때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지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장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뭔지를 그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시장에 과일 가게가 있는데 그 과일 가게가 하루에 500만 원 정도를 팔아요. 다 소매로 파냐? 그렇지 않아요. 단골 고객님들이 우리 어머니 어디로 배달해줘라. 뭐 무슨 행사 있으니까 나한테 뭐 납품해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확대를 시켜보면 우리 상인회에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고객이 많다면 우리 시장이 망하겠는가? 물론 그 안에서 오는 고객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쟁인 거죠. 비즈니스 장사란 돈 버는 것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애초에 물건을 만들거나 판매한다는 것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파는 물건을 팔면서 도와주지 그거 가지고 나쁘게 되라고 파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물건에 사랑을 담아서 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의 본질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에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랑시장이 된 겁니다.